안녕하십니까, 랑팡입니다. 예,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세 번째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켓 캡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시가총액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캡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오늘이 4월 3일 금요일인데요. 4월 3일 금요일, 그러니까 2020년 4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거 판매하고, 그 다음에 애저라고 하는 글로벌 탑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박스라고 하는 또 게이밍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언컨택 사회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코로나 이슈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 팀즈라고 하고 있는 그 협업 툴, 원격 그 협업 툴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서비스, 오피스 365랄지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좀 더 그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좋은 툴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자본시장 내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항상 있고요. 그 전문가들은 개미들의 피와 눈물을 먹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의 판단을 믿어야 됩니다. 자, 시장의 판단을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을 내 포트폴리오의 메인 포션으로 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한 주씩 구매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그 구매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최근 같은 이런 널뛰기 장세에서는 가능하면은 마이너스로 그 일간 수치가 떴을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고 향후 10년 내에서도 굉장히 잘 나갈 기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베타라고 하는 거는 내 주식의 성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타 값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면 베타 값이 이제 뭐 1 이상이다, 1 이하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1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그 섹터에 있는 보통 기업들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보통 시클리컬 기업이라고 해서 뭐 반도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석유화학은 계속 뭐 하락세를 보고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베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급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멘탈을 부여잡고 함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그와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베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EPS, earning per share인데요. 주당 이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이익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해당 주식이 이제 얼마나 많이 발행이 되었느냐, 요거를 봐야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대비 실제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인지, 쉽게 해서 주식의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EPS라고 하면 결국 이 회사의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값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 EPS가 중요한지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자, 내가 작년에 1000이라는 돈을 벌었고 올해도 1000을 벌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증자를 해서 주식 수가 2배가 늘었다. 그러면 EPS 기준으로는 그 이익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반드시 하락합니다. 예. 반대로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그 남은 이익잉여금 가지고 보통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식을 소각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1000을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에 전체 주식의 발행수가 절반을 줄어들면 EPS는 더블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주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값, 어떤 이익의 절대값보다는 그 한 주당 얼만큼 이익을 벌어들이냐가 우리가 주식 가격에 훨씬 더 그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EPS는 경쟁업체랑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주식이 있다. 그러면 뭐 경쟁업체인 뭐 삼성전자랄지 뭐 마이크론이랄지 기타 다양한 반도체 업종 내에서 또 EPS를 비교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의 그 가성비 있는 주식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편하게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PE 레이시오, 이거는 이제 퍼거든요. 보통 이제 미국 주식 앱에서는 PE 레이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이 PE 레이시오는 트레일 PE 레이시오와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나와 있는데,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일링 PE 레이시오는 과거 이익을 기준으로 한 퍼를 얘기하는 거고요. 포워드 P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다양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있죠. 마켓 컨센서스에 의해서 뭐 다음 분기 혹은 다가올 전체 해에 그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배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당연히 미래 이익을 땡겨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ward P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forward P가 15에서 trailing P가 15고 forward P가 10이다. 그러면 보통은 이 회사의 어떤 이익 규모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마켓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타입의 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forward P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파워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 시장에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는 어떤 매력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는 1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 10은 우리가 이 회사의 어떤 순이익이 이 순이익 기준으로 곱하기 10을 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퍼가 20이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20년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퍼가 50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50년치 이익을 현재가로 땡겨온 거니까 상당히 고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퍼가 보통 50이 넘는데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그 현재 벌어들인 이익 대비 향후에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시장 내에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peration Margin and Return on Equity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은 보통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또 판매 관리비를 뺀 겁니다. 결국 기업의 어떤 그 판매한 총액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뺀 우리가 기업의 실력을 나타내는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에 리턴 온 이퀴티는 자본의 효율성이죠. 자, 내가 어떤 100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냐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EPS랑 좀 비슷하게 기업의 가성비를 보는 그런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봅시다.
그 영업이익률하고 ROE, Return on Equity가 10% 미만인 기업은 아예 관심을 두지 맙시다. 왜냐하면 저희 기본 컨셉이 뭐죠? 전 세계 1등 기업들만을 섹터 내에서 하는 그런 기업들만 관심 두자고 했죠. 워낙 기업들이 많고 우리가 그 기업들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섹터 내 1위 기업들은 당연히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최소한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10%가 안 되는 기업들은 아예 관심을 끄는 게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업들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굳이 계잡주 고를 필요 없습니다. 자, 디비던 일드 이거는 이제 배당률이고요.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실제로 벌어들인 기업의 이익 중에 어느 정도 포션으로 이제 이 배당을 주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주가 100인데 한 10만큼의 배당을 준다. 그럼 디비던 일드는 10%고요. 내가 벌어들인 돈이 100에서 10을 배당한다. 그러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10%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디비던드 일드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시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한테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할 수는 없고요. 또한 또 요즘 같은 이런 금융위기 때는 안정적인 현금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항상 그 안정적인 현금 자산 그리고 어떤 투자를 위한 체험 그 이후에 배당을 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그 디비던 일드와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일으키면서 적정한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바탕으로 해서 배당을 준다고 하면 그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비던드 일드와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적정한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50이 넘어간다. 그럼 그 다음부터 왜 이 기업이 그 향후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벌어진 돈의 50% 이상을 배당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퍼레이션 캐시플로우고요. 자,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바로 기업 이익의 퀄리티와 재무 건전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기업들은 자기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 고객사한테 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외상이란 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 해당 고객사에서 그 외상을 갚지 않으면 이 기업들은 손익계산서에만 이익이 찍히고 실제로는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회사의 그 대차 대조표에 결국에는 그 부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차 대표의 그 유동자산에는 실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현금성 자산에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대손상각 처리를 하고 손익계산서에 마이너스 시키고 이 유동자산의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나 그 대차대조표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업들을 볼 때 캐시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고 이 현금 흐름표 중에서도 오퍼레이션 캐시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에서도 실제로 현금이 플러스 찍히는 거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혹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플러스가 찍힐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의 진짜 실력은 매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캐시를 얼만큼 땡길 수 있냐가 진짜 기업의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는 기업은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고객사한테 여신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기업의 진정한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례로 같이 기업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랑팡이었습니다.